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가감없이 우리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리뷰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드라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얘기만 꺼내도 벌써 짐작을 하실 텐데. 예, 지금 SBS 드라마 조선 구마사라는 사극인데 이제 퓨전 사극 같고. 맞습니다. 네. 뭐 판타지 좀비물? 사극이죠. 네. 이게 일단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여말 선초를 배경으로 한 사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실은 사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여말 선초라는 건 고려말 조선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태종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고요. 그래서 실제 주인공으로 이제 태종과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 양녕대군 이런 실존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문제는 장르가 판타지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좀비가 나타났다. 근데 그 좀비가 어떤 악령의 힘에 의해서 네. 이제 그 휘둘리면서 조선을 이들이 이제 집어삼키려는 어떤 악의 세력이 있고 여기에 맞서는 어떤 영웅들로서 이제 충녕대군의 이야기, 태종의 이야기가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넷플릭스의 킹덤 있잖아요, 좀비물. 비슷하죠. 그것과 비슷한데 인물이 특정되는 게 좀 역사적으로 특정되는 인물로 그렇죠. 연결되는 게 좀 다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킹덤은 완전히 이제 실존 인물들을 배제를 했죠. 조선시대 인물 명백하지만 왕이 특정되지는 않았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실존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그럴 수 있죠, 뭐. 예. 그럴 수는 있죠, 그렇죠? 이제 좀비랑 싸운다라는 이제 그래서 설정 자체는 킹덤하고 비슷하지만 세종대왕이 액션 히어로로 그려진다? 뭔가 색다를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호기심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중국생 논란에 휩싸여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엉뚱한 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졌던 포인트와 전혀 다른 곳에서 이게 논란이 터졌는데요. 네. 가령 이제 첫 회에 이게 이제 조선시대 갑자기 좀비가 등장을 하니까 태종이 충녕대군을 특사로 보내요. 네. 이게 어떤 악령의 힘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구마로 퇴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교황청이 나와요? 네, 교황청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초에? 네. 그러니까 장르가 완전히 판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구마사제를 조선에 특파를 하는데 구마사제 퇴마사? 그렇죠. 네. 퇴마사죠. 그러니까 구마사제를 보내고 이제 충녕대군이 그를 이제 직접 맞이해서 이제 왕실로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그 신부들을 만나는 그 장소가 맨 처음에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고 본 시청자들은 거기가 그냥 중국 객잔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든지 탁자라든지 그 술상 위에 차려진 음식 같은 것들이 다 중국식 소품으로 채워져 있어서 이게 중국 객잔인가? 근데 왜 저기에서 술을 마시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조선시대였던 거예요. 조선 땅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 역사 고증 같은 거 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먼저 그 고증 문제 차원에서 이거 고증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중국식 소품을 사용을 했느냐. 멀쩡한 조선 시대에 그런 전통 음식들을 놔두고 그래서 제작진이 먼저 해명을 한 것은 그 공간이 이제 당시 명나라와 좀 인접한 지역이어서 아마 중국의 문화가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이 해명에도 모순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드라마 속에 출연했던 그 지역은 전혀 중국 땅이 아니었거든요. 접경 지역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고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제작진의 해명조차도 좀 구차하네요.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제 비난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소품뿐만이 아니라 작품 곳곳에 알게 모르게 이런 중국풍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가령 이제 OST 같은 것도 한국의 전통 악기를 놔두고 중국의 전통 악기를 사용한 OST 곡들이 드라마 음악까지도 맞습니다. 등장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인물로 이제 무녀도 등장을 하는데 무녀가 입은 한복이 약간 중국의 사극에서 볼 수 있는 옷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거예요. 이거 중국에서 그냥 수입한 드라마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게 한국의 사극이냐. 근데 이제 그 작가가 하필이면 전작이 똑같은 어떤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졌던 철인왕후의 작가였어요. 같은 인물이에요. 작가가. 맞습니다. 이제 박기옥 작가 같은 경우는 철인왕후에서
이제 좀 중국 원작이었는데 그 원작이 약간 혐한 요소가 있는 그런 면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고 또 뭐 조선한조실록을 찌라시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선의 역사를 좀 이렇게 희화화하고 비하하는 듯한 그런 요소들로 비판을 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조선 구마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풍 문화 외에도 어떤 우리 조선의 역사를 좀 비하하는 듯한 요소들이 철인왕후에 이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가령 이제 태종 같은 경우 네네. 가무성 씨가 연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좀 약간 악의 힘에 의해서 이제 환시를 보고 양민을 학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태종을 어떤 살인마처럼 묘사를 한 거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돼서 지금 시청자들이 시청 거부 운동뿐만이 아니라 아예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던 시청자들이 네. 이거 왜 이러지 하다가 하나씩 더 챙겨보고 찾아보게 되고 소품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또 다 확인해 보니 거기에 문제점들이 하나씩 발견되니까 들고 일어난 것 같고. 맞습니다. 광고주들도 지금 광고 처리한다고 좀 다 그러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시청 거부 운동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네. 사실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빈센조 중국 음식 PPL 논란을 다뤘었잖아요. 중국 비빔밥. 예, 그렇죠. 예. 그만큼 우리 시청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중국의 문화 침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마저 이렇게 중국풍 논란이 일어날 정도니까 지금 사람들의 어떤 비판이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연장선상에 이어져서 네. 좀 이렇게 심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 빈센조 얘기하셨으니까 네. 당시에 이제 그 비빔밥 PPL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식 비빔밥 업체가 만약에 제공을 해서 그걸 썼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네. 그거 쓰지 말자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번에 이 조선 구마사의 제작비가 뭐 중국의 자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게 투자를 한 건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제작진이 입장을 내놨어요. 중국 자본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서 이 작품이 이제 스트리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판권 정도는 중국 시장을 아무래도 내다보고 이런 요소들을 녹여놓지 않았겠느냐.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박기옥 작가가 철인왕후에 이어서도 약간 친중적인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사람들의 비판에 좀 설득력이 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작진이 지금 첫 번째 내놓은 해명의 모순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광고까지 끊기게 되니까 재정비를 하겠다, 결방을 하고. 그러니까 2차로 또 입장이 나왔어요?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삭제를 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좀 다시 한번 작품을 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는 일단 결방이 예정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돌아올지 그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아예 돌아오지 말고 좀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비판도 많아서 좀 여러모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취자 온천사님께서 이번 조선 구마사 논란은 방송사와 문화계가 중국 자본의 문화 침투를 방구 안 하고 방치하다가 이번에 시청자들이 쌓아둔 분노를 표출하자 이제야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러니까 앞서 이제 뭐 킹덤 얘기를 했지만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문화계에 여러 가지 투자가 되고 하는 건 전 괜찮다고 봐요.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완성된 이 결과물 이걸 갖고 승부를 걸어야지 여기에 무슨 뭐 역사 왜곡이 개입된다거나 뭔가 돈을 가지고 그렇지 말아야 될 걸 장난친다거나 이런 거에 동조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요소들이 과연 이제 해명과는 상관없는 하지만 굉장히 개연성 있는 어떤 외부의 요소들이 드라마의 완성도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빈센조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노골적인 PPL이 이제 작품의 완성도 저하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고 조선 구마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판타지 사극이라고는 하지만 국적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왜곡 묘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작품의 완성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내적으로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게다가 뭐 판타지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여기다가 좀 역사적인 것들 이건 좀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좀 너무 좀 편협한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도 뭐 조선 왕조의 지하 세계에 어떤 악의 세력이 있어서 조선을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설정을 지닌 판타지 사극들이 이제 뭐 2010년대에도 굉장히 꽤 여러 편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럴 때는 완전히 이제 장르를 판타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다양한 창작이 나올 수 있는 거지라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좀 SBS 제작진에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사극에서 많이 다뤄졌던 배경인데다 게다가 세종대왕님하고 그렇죠. 이런 분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정말 신중하게. 조예님께서 영토 침략만 침략이 아닙니다. 문화 침략은 정신 침략입니다. 영토만 자본이 아니죠. 문화가 자본입니다. 그러니 문화 침탈도 침탈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 우선은 지금 제작진 쪽에서는 이걸 다시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정으로 그냥 수그러들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리뷰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본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